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신 1회차는 일단 난이도가 중까지만 있습니다. 상난이도는 없고요. 박스형 다 뺐고요. 사례 형태 거의 다 뺐습니다. 기본이 되는 거. 실제 이제 시험장 가면 이런 난이도 문제가 한 70%, 60%에서 한 70%? 그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만 맞춰도 합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요. 다만 기본 문제라 하더라도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쉽다 보니까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은 보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복습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교재에서 찾는 게 아니라 특정 파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파트를 요약집을 체크했고 한번 쫙 훑는 거예요. 중간에 뭐 지상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지상권 전체를 한번 쫙 읽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지문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체크해가지고 반드시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고 2회차, 3회차 쌓아가면서 내가 어느 파트에 취약한가 이거를 파악해서 10월 달에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동영을 하는 거니까 뭐 늘 말씀드리면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 어디에서 잘 나오는가, 내가 어디가 취약한가 이런 걸 체크해서 10월 달에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동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진도 순서대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법 총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법률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죠.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볼 때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거 물어봅니다. 주로 이렇게 물어보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죠. 합의 해제, 매매 예약, 채무 인수.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약집 같은 데 보면 읽다 보면 앞에 법률행위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확인할 때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거. 그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암기하셔야 되죠. 두 번째가 요것처럼 단독행위를 또다시 구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 그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여기에는 유언이 있고요. 뭐 유언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간간히 나오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 동산 소유권 포기. 그냥 소유권 포기라고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1번처럼 다이렉트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은 답이 4번. 이렇게 법률의 종류화 그래서 5번이군요. 5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하고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것과 있는 것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2번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법률행위 요건이 어떤 게 있는가 구별하는 거.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 즉 유효 요건이죠. 둘 다 공통적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유효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유효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유효 요건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필요하죠.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당사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성립 요건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혼인에 있어서 신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수수 이렇게 돼요.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 효력요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정지조건에서 조건의 성취, 시기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요건이죠. 그래서 주로 물어보면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자,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해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수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거는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후 농지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성립요건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효요건, 효력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수수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1번 특별 효력요건, 2번, 4번, 5번 일반적 효력요건 이렇게 되죠. 자, 3번 가장매매가 나오는데 가장매매는 허위표시죠.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동형 2회차나 3회차에서 요 108조 2항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요 제3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별해라. 요거 올해 출제가 아주 유력합니다. 다른 자격증에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놈들 6명을 일단 외우고 있죠. 본인, 가손양,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리고 최근에 다른 자격증에서 답으로 나온 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으로 답으로 나온 게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요게 답으로 나온 시험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외워주시고요. 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제3자 아니다. 근데 요게 나올 수 있고 이제 2회차나 3회차에서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가 3번처럼 가장매매가 나올 수 있죠. 가장매매.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매매. 채무자 갑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땅을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가장매매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한 임금이 아니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 세트죠. 두 번째로 갑의 채권자는 가장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고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말소 등기 청구죠. 여기 한 세트고요. 두 번째로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다.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첫째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선이라면 얘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악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 전득자. 이렇게 되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를 통해서 허위 표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 옳은 거 뭐예요? 4번이죠. 1번, 2번, 5번 묶어서 1번, 2번, 3번, 5번 다 묶어서 가장매매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되죠. 그리고 4번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거 3번. 4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리고 공히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기본이지. 답은 2번. 아니다. 1번.